태국은 전체 국민의 약 93%가 불교를 신앙하는 불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불교는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왕조 시대였던 과거부터 현재까지 태국인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불교 문화에서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기, 시대를 막론하고 금은 귀중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무량한 덕목을 기억하고 예경 올리는 도구로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국 역사를 살펴보면 불상에 금박을 입거나 금을 사용하여 불상을 조성하는 간습은 17, 18세기 스코타이 왕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불교도들의 신심을 교양시키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유대와 불교 유지를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태국 사회 내 불교에 부여된 가치와 중요성을 잘 표현합니다. 두 번째, 탁발. 탁발을 게을리 말라. 훌륭한 실천법인 탁발을 실천하라. 법다운 실천인 탁발을 실천하느니 이 세상과 다음 세상 행복하리라. 법구경에 등장하는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자신의 고향 깔빌라 성에 가셔서 왕족 출신인 아들에게 왜 탁발을 하느냐고 묻는 수도다야 왕에게 해답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 기이하여 출가한 승려들은 경제활동, 농사, 직장생활처럼 세간 생활에 몰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문제를 오롯이 제가자들에 의지한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자들은 탁발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보시를 하기로 마음먹고 음식을 준비하고 공양 올리고 이후엔 그 공덕을 회상하며 탁발 전후 과정을 통해 욕망과 인색함을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려들은 탁발을 통해 단지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들의 인색함과 번뇌 또한 함께 받아 공덕의 거름으로 소화하는 공덕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탁발은 매일 행하는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여법하고 여법해지며 여법함이 완성되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 번째, 돌아가신 분들에게 공덕을 해양함. 돌아가신 분들에게 공덕을 해양하는 의식은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효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를 거듭하는 동안 가까운 인연을 만나 함께 했었던 분들을 연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장 박계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해양되기를, 죽은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고 훌륭하고 공양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기에 보시를 한다네. 죽은 이들이 이전에 해 주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을 올려야 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3.1장 49제처럼 태국에서는 보통 9일, 50일, 100일 동안 추모하지만 자신이 공독행을 지을 때마다 언제라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까티나 의식, 가사 공양 행사. 까티나 의식은 그 유래가 2500년이 넘는 불교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보통 양력 10월에서 11월 사이인 태국 음력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해집니다. 부처님 당시 중립 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한 승려 무리가 멀리서부터 걸어왔습니다. 이때 시기가 우기 초반이었던지라 진흙으로 질퍽한 땅을 때론 비를 맞으며 걸어오느냐고 중립 정사에 도착한 비구니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고 입던 가사는 진흙과 땀으로 뒤범벅되었으며 많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한거를 지낸 승려들이 까티나 가사 공양을 받아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헌 가사 대신 새 가사를 받기 위해 까티나 전통은 그때부터 존재해 왔으며 남방 불교 국가에서는 지금도 매년 행하지는 중요한 불교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상. 명상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명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불교도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고 있기 위해 마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담마가야 명상법. 수행법은 먼저 하나의 대상에 수행자가 집중하며 니미따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 명상 수행법에서는 수정 유리굿을 꾀우를 떠올리면서 그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유리구슬이 아니더라도 붓다의 형상이나 태양의 빛이 나오는 것도 포함됩니다. 수행자는 마치 수면에 빠진 것처럼 가볍게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밝고 투명한 유리구슬을 떠올리면서 이곳에 생각이 멈추어 서 있다고 상상합니다. 복부 중심에 집중하며 강명편에 의해서 선정을 얻는 집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코끝 인중에서 남성은 오른쪽 콧구멍 앞, 여성은 왼쪽 콧구멍 앞. 두 번째, 눈가, 눈 언저리 정중앙. 남녀 모두가 같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뇌 정중앙. 눈가, 양미간과 수평선이 되는 곳. 네 번째, 입 천장 부분. 다섯 번째, 목구녕 부분. 여섯 번째, 배꼽 부분. 배꼽 부분 시 호흡이 제일 깊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 배꼽 위 부분, 배꼽에서 위로 두 손가락 마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수정구슬을 간할 수 있으면 이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출가 전통 의식. 불자들의 신심이 바탕이 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축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만 20세 이상인 남성은 비구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이라면 삼위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가식은 시마홀, 결계당 안에서 진행되며 삼사질증이라 하여 수계사, 교수사, 갈마사, 각각 한 분의 장로 스님과 최소 7분의 승려가 증인으로서 함께 자리해야 합니다. 보통 출가 일주일 전부터 사찰에 체류하며 출가자는 8가지 필수품을 준비하며 파리어로 된 수계 요청사를 암송하며 지냅니다. 또한 부모의 동의와 같은 수계 조건들을 갖춘 자라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로병사를 포함한 세상 세계의 진리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가래와 집착에 대한 이해는 염어로, 염어란 놓아버림으로, 놓아버림은 해탈로, 해탈은 해탈직견으로, 해탈직견은 열반으로 이어집니다. 출가자들은 실천을 통해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기에 제가 생활이 가져다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가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출가자는 실참 수행을 통한 지혜를 법문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출가식은 출가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축복입니다. 현대에서는 전통적인 출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가합니다. 불교 계승, 출가 공덕을 회양하기 위함, 학교 대신 사원에서 삼위계를 받아 불법과 세간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진 출가라 부릅니다. 단마가야 재단의 한국 내 태국 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다음과 같이 2곳의 태국 사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태풍로 19 와파하나 서울 본사가 있습니다. 경주시 흥곡면 안영로 19-11 2층 와파하나 경주 사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찰은 모두 태국 불교도들과 명상을 하고 불교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및 불교 활동으로 사용됩니다. 승려에게 공양, 방생, 명상, 고인을 위한 공덕 바치기 등의 불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명상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010-5198-8787 의정부 피산 010-4856-1074 경주 누쿨 스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